지금 SK하이닉스는 사실 삼성전자하고 약간 분석하는 툴이 이제 달라졌어요. 삼성전자는 사실 지금 중국의 PC나 스마트폰 쪽의 동향, 그리고 셋업체들의 재고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데요. SK하이닉스는 지금 빅테크들만 보면 돼요. 빅테크들의 캐펙스 컷이 나오면 오히려 SK하이닉스는 주가가 더 많이 빠질 수 있어요. 일단은 뭐 제가 보기엔 내년 상반기까지는 걱정 없을 것 같긴 한데, 내년 시장에 대해서는 메모리 사이클 관점에서 어떻게 좀 보면 좋을까요? 이번에 온 게 진짜 겨울이 아니라 제대로 된 겨울이 다시 올 수 있어요. 세 번째 3부에서는 저희가 이제 국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국내 주식시장이 워낙 안 좋아서 국내 투자하시는 분들이 조금 약간 의기소침해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런데 다행스럽다고 해야 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삼성전자에서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습니다. 자사주 매입 10조 원 발표한 이후로 주가가 좀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자사주만 가지고도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래도 탄력을 받으려면은 결국은 펀더멘탈, 많은 분들이 이제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는 HBM 절실한데 이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 그래도 뭔가 회사가 전략이라는 게 있다 그러면 네. 어쨌든 지금 주가를 올리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대주주가 반대 매매 날 뻔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홍라희 여사나 이부진 사장이나 이서연 사장의 그 주식 담보 가치가 그때 49,900원일 때 위험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주가를 지금 올려야 되는 거는 우리가 확인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하방은 뭔가 이제 만들어진 건데, 그럼 상방을 열고 가려면 자사주 매입 가지고는 힘이 붙이죠. 그러면 이제 뭐 10조 원이라고 해봐야 이게 지금 뭐 시총에서 보면 3%가 안 되는 비중이고, 네. 그러면 결국 모멘텀을 내놔야 되거든요, 단기적으로. 그러면 모멘텀이라고 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그러면 HBM 쪽이랑요. 그리고 이제 계속 삼성이 이제 원 A 디램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원 B를 건너뛰고 원 C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원 C 쪽에서 뭔가 유의미한 성과들을 보여줘야 되죠. 그리고 이제 뭐 어쨌든 이제 이번 인사가 전영현 부회장의 원하는 인사가 됐다 그러면, 만약에 그 가정을 한다 그러면 거기서 그래도 뭔가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 회복에 대한 그림들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파운드리가 이제 지금은 거의 버려놓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파운드리 쪽도 계속 다 닫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AI 가속기 쪽이 안 되면 그래도 자율주행차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테슬라 FSD는 어쨌든 기존에도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7나노 쪽에 이제 파운드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4세대 칩에 대한 수주 가능성, 그리고 이제 그런 쪽에서 또 모멘텀이 나올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D램 쪽에서의 그 개선, 성능 개선, 그리고 이제 그게 아니더라도 파운드리 쪽에서 자율주행도 있으니까 그쵸. 그냥 가장 높은 수준의 파운드리는 못하더라도 자동차에 들어갔고, 사실 테슬라가 부각받고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로 규제를 완화해 준다라고 하면 교통부 장관 이번에 그 사람한테 그 주어진 롤이 자율주행 규제 완화라거든요. 그쵸. 그 벌써부터 자율주행 관련된 주식들이 꿈틀꿈틀 하고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라고 왜 안 되냐, 뭐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나름 또 뭐 삼성 파운드리에서는 자율주행차 쪽으로 그래도 많은 신경을 써왔고요. 그리고 어쨌든 짐 켈러하고도 협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쵸. 짐 켈러가 지금 현대차 자율주행차 지금 두뇌 칩을 설계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이재용 회장이 저기 정의선 회장 찾아가서 그거 우리가 만들어 줄게. 그렇죠. 형님 좀 같이 해봅시다.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뭐 요즘에 또 이제 지금 현대차하고 또 도요타가 수소 경제 기반으로 해서 또 협력하고 있잖아요. 네. 최근에 뭐 레이싱 대회도 같이 나가고, 네, 그런 것들 영업 좀 해야죠 이제. JY가 영업 좀 해서 네, 자율주행차 쪽에서 그래도 뭔가 모멘텀을 가져와야죠. 네. 그리고 일론도 좀 만나고. 네. 그쵸. 네. 뭐라도 지금 이제 뭔가 절실한 상황인데 맞습니다. 기회가 아예 없진 않다, 아직까지. 그쵸. 너무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기회가 아직 없진 않다,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SK 하이닉스로 넘어가 보면, SK 하이닉스가 올해 내내 주가가 좋았는데 최근에 엔비디아에서 블랙웰 칩이 조금 이거 뭐 문제가 있다. 물론 이제 젠슨 왕은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또 기자가 또 그러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긴 했지만 우려가 있는 거는 맞는 것 같긴 해요. 그쵸. 내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제가 보기에는 엔비디아 블랙웰만 잘 되면 제가 보기에 크게 무난하게 우상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상반기까지. 네, 상반기까지는 뭐 무난할 것 같고, 하반기는 조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우리가 빅테크들의 캐펙스가 계속 올라갈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또 순식간에 캐펙스 컷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유동성 상황이나 뭐 이런 매크로는 또 우리 이호석 대표님이 잘 분석하시니까
뭐 내년에 또 부채 한도 협상 네, 또 그쵸. 내년 중순쯤에 또 5월이나 이때 좀 이런 것들도 감안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그게 결국 또 빅테크들이 EPS에 또 미치는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는 좋아요. 그래서 하반기는 일단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어떤 대외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해야 되고 지금 SK하이닉스는 사실 삼성전자하고 약간 분석하는 툴이 이제 달라졌어요. 아. 삼성전자는 사실 지금 중국의 뭐 PC나 스마트폰 쪽의 동향 그리고 셋업체들의 재고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데요. SK하이닉스는 지금 빅테크들만 보면 돼요. 빅테크들의 캐펙스 컷이 나오면 오히려 SK하이닉스는 주가가 더 많이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이제 일단은 뭐 제가 보기엔 내년 상반기까지는 걱정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좀 잘 봐야죠. 네. 야, 이 표현도 정말 인상적이네요. 삼성전자 주가를 분석하려면은 PC랑 스마트폰의 지금 재고가 어떻게 되고 막 이런 거를 동향을 봐야 되는데 하이닉스는 빅테크만 보면 된다. 네, AI 서버만 보면 됩니다. 네. 네. 그만큼 하이닉스는 그 범주 안에 이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죠. 네. 들어갔는데 삼성전자는 아직까지는 여기 이제 노는 물이 좀 달라졌다 이런 표현도 맞습니다.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이닉스는 어쨌든 빅테크들랑 놀고 있기 때문에 빅테크가 어떻게 되느냐가 관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 아시님이 저희 채널에 계속 나와서 상반기부터 말씀해 주셨던 것이 내년 하반기,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죠. 올해 하반기부터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경고를 많이 해주셨고, 사실 그때는 뭐 어떻게 보면은, 왜 또 좋은데 왜 또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렇게. 찬물 끼얹는다. 찬물 끼얹는다고 또 얘기를 많이 했는데, 또 이제 또 주가가 빠지고 나면 또 이제 또 나름대로 또 섭섭한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일단 냉정하게 봐야 되니까 우리가 투자를 그냥 뭐, 내 돈 내고 하고 장난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진짜 그렇죠. 냉정하게 봐야 되는데, 그러면 내년 시장에 대해서는 이제 메모리 사이클 관점에서 어떻게 좀 보면 좋을까요? 일단 내년 상반기 중에 이제 어떤 그 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내구 소비재들 있잖아요. PC나 스마트폰 쪽에 메모리 재고가 정상화된다 그러면 주가는 올 연말부터 오르는 게 맞거든요. 또 선행하니까. 근데 이게 내년 상반기에 정상화 될 거냐? 요게 조금 이제 또 낙관적일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면 이게 온디바이스 AI 수요하고 또 맞물려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온디바이스 AI에서 뭔가 킬러 어플이 될 만한 게 나와줘야지 교체 수요가 프리미엄에서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게 결국 이제 재고 소진하고도 좀 직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이거는 굉장히 좀 이제 애매하긴 한데 일단 내년 상반기에 애플 인텔리전스, AI 스마트폰 쪽에서 애플 인텔리전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에서 좀 쓸만한 서비스가 나오는지 잘 봐야 돼요. 만약에 그게 된다 그러면 당장 이제 그러면 교체 수요에 대한 어떤 전망들이 굉장히 상향될 수 있고요. 그쵸. 만약에 내년 상반기에도 요게 분위기가 그냥 그렇다 그러면 완연한 하락 사이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번에 온 게 진짜 겨울이 아니라 제대로 된 겨울이 다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B2C 쪽은 요렇게 좀 이제 봐야 되고요. B2B는 여전히 어쨌든 지금은 계속 수요가 좋은데 일단 이게 또 너무 이게 장기간 우상향했기 때문에 일단 내년 하반기는 조금 조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당장 오늘 연말로 보면 내년 열심히 상반기까지 벌면 됩니다. 네, 열심히 버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 상반기에 이제 그 애플 인텔리전스랑 코파일럿과 같이 소프트웨어 쪽으로 그래서 새로운 제품이 나와서 AI 반도체의 수요를 끌어줄 수 있는 무엇인가가 나오지 않으면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이야기네요. 맞습니다. 그죠? 네. 근데 이제 우리는 이거는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애플이 이게 이번에 나온 거 진짜 좋아 대박이야 뭐 이런 얘기를 옆에서 하는지 근데 아직은 그런 게 안 나왔으니까 좀 그렇죠. 기다림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이제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그 반도체에 투자하신 분들이 상반기까지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이제 하반기 때 적절하게 리스크 관리를 못 하신 분들은 좀 많이 힘드신 구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분들 많은데 내년 전략은 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지금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충분히 지금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지금 그렇게 겁을 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소부장은 이제 대부분 이제 소부장이 많이 물려 계실 것 같은데, 요게 조금 이제 아직까지는 불확실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충분히 가격
메리트는 생긴 것 같아요. 네. 지금 향후 뭐 12개월 EPS 기준으로 보면 역대급으로 지금 밸류에이션이 낮아져 있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소부장 중에서 약간 그래도 어떤 수요에 좀 덜 민감한 경기에 좀 덜 민감한 것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뭐 예를 들면 TSMC 쪽에 주로 장비를 납품하는 HPSP 같은 회사들 그리고 리노공업 같은 회사들 그리고 내년에 뭐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캐펙스를 줄인다고 해도 반드시 해야 되는 쪽은 있거든요. 그게 이제 뭐 대표적으로 D램의 테크 마이그레이션 기존에 뭐 18나노나 16나노를 또 14, 12나노로 전환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런 쪽에서는 이제 ALD 장비, 주성 엔지니어링, 뭐 그리고 유진테크 뭐 이런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좀 수요가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 뭐 그런 쪽도 뭐 기본적으로 해도 해야 되는 쪽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쪽으로 압축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소부장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관심 갖는다 그러면 장비 쪽이 나은 것 같아요. 장비 네. 쪽이 좀 낫고 소재하고 부품 쪽은 이게 B2C 쪽 내구 소비재가 올라오지 않으면 Q가 올라오지 않으면 이쪽은 안 돼요. 근데 뭔가 P가 좀 올라오면서 뭔가 그래도 긍정적으로 그림이 나올 수 있는 쪽은 장비 쪽은 그래도 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압축해서 볼만한 건 있다. 네. 네. 사실 이제 이 내용을 들어보면은 많은 분들이 뭐 빅테크 하고 뭐 이러기도 바쁜데 언제 우리나라 소부장까지 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도 많은 분들이 그러고 계신 것 같고요. 많이 물려 있어요. 많이 물려 있기도 물려 있기 하고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해외로 많이 나가시고 막 이런 네. 부분도 있는데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게 또 가격이라는 건 또 그게 반영된 가격이 현재 있기 때문에 찾아보면 분명히 기회가 있을 수 있다. 2025년에는 이런 부분에서도 기회를 잡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투자를 오랫동안 해보시면 알겠지만 좋다는 얘기가 들릴 때 거기 있는 것도 물론 필요해요. 근데 안 좋은 쪽에서도 기회를 찾아가지고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그런 수익도 진짜 무시 못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하반기를 약간 이제 제가 조심하자고 한 거는 어느 순간 이렇게 약간 올 중순쯤에 그러면서 호재에 약간 둔감해지더라고요. 시장이 테크 쪽에서 보면. 근데 이제는 테크 쪽이 약간 이제는 악재에 약간 둔감해지는 느낌이 나요. 악재에 좀 둔감해지는 느낌이 나고 요거는 그러면 작은 호재에도 약간 민감하게 반응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약간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테크 반도체는 특히나 더더군다나 그 진짜 사이클 잘 타서 그쵸. 투자하지 않으면 너무 힘든 건데 그 기준을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가의 바닥은 악재가 나왔는데 주가가 안 빠져. 그러면 이제 바닥의 가능성이 높고 맞습니다. 주가의 꼭지는 호재가 나왔는데 주가가 안 오르네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을 놓고 냉정하게 판단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달 월간 아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